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도 제2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송전단 전압이 6600V인 변전소로부터 3km 떨어진 수용가에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 수용가의 부하 전력이 2000kW, 역률, 지상 역률이 80%일 때 수전단 전압을 6300V로 유지하기 위한 경동선의 굵기를 선정하시오. 단 경동선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자, 선의 굵기 구하란 얘기예요. 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은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요 그냥 암기하셔도 좋고요.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전압강하, 요거 삼상이니까 삼상 전압강하 공식 요렇게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뭐예요? 역률이죠. 플러스 리액턴스 사인 세타, 요렇게 구하고요. 또 요 공식이랑 같은 의미를 갖는 공식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여기 삼상에서 전류 구하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요거와 같은 전압강하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압강하 공식에서 문제에서는 리액턴스 무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리액턴스 얘가 무시가 돼서 얘는 제외시켜 줍니다. 그럼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저항은 고유저항 곱하기 그 도체의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내죠. 그죠? 요게 저항 공식이에요. 저항 공식.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압강하는 전압분의 전력 곱하기 고유저항률 곱하기 그 도체의 면적분의 길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경동선의 굵기, 이 도체의 면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면적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계산값, 결과값과 분수의 분모값 서로 자리 바꿔도 되지요. 그래서 전압분의 전력 곱하기 고유저항률 곱하기 전압 강하분의 길이, 전압 강하분의 길이,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전압, 요거 뭐예요? 수전단 전압입니다. 송전단 전압 아니에요. 요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은 여기 문제에서 6300V라고 줬네요. 그래서 6300 분의 부하 전력 2000kW, 기본 단위 와트 단위로 나타내면 200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다른 문제에서는 경동선이죠. 경동선의 고유 저항 값을 다른 문제에서는 주는데 이 문제에서는 주지 않았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거 암기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동선의 고유 저항 값은 55분의 1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고유저항값 55분의 1 적용하고요. 곱하기 여기 전압 강하는 뭐죠? 전압 강하는 송전단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게 전압 강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송전단 110V를 보내줘요. 수전단 제가 100V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 송전단에서 보내주는 과정에서 10V가 다운된 거죠. 그죠? 받는 전압이 100V니까 여기서 이 10V를 우리는 전압 강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압 강하는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이에요. 그래서 송전단 6600V 마이너스 수전단 6300V 분의 길이, L은 길이죠? 3km랍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 미터 단위로 적용하면 10의 3승 적용해줘서 3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57.72 단면적의 단위니까 밀리미터 제곱. 그래서 요거보다 큰 단면적을 여기 문제에서 준 표에서 찾으면 70mm 제곱 선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은 70mm 제곱 선정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이 요렇게 해서 전압강하 공식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게 어렵다 하면 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다음 기기의 명칭을 우리말로 쓰시오. 요 단답형이죠, 그죠? 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가공 배전선로 사고의 대부분은 조류 및 수목에 의한 접촉, 강풍, 낙뢰 등에 의한 플래시 오버 사고로서 이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고장 구간을 차단하고 사고점의 아크를 소멸시킨 후 즉시 재투입이 가능한 개폐 장치는 리클로저입니다. 리클로저. 네, 이 리클로저가 뭐냐면 이제 사고를 감지하면 회로를 분리시켜줘요. 개통을 연다는 얘기예요. 그죠? 개방시켜줘가지고 회로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설정 시간 후에 다시 연결해줘요. 근데 연결했을 당시에 사고가 해결이 됐다 하면 그냥 계속 정상적으로 통전시켜주는 거고요. 사고 해결이 안 됐다 하면 한번 다시 열어요. 다시 한번 차단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통전을 시켜서 사고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통전시켜 주고요. 사고가 해결이 안 됐다 하면은 개통을 다시 개방시켜 줍니다.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된 횟수 한 2회에서 3회인데 설정된 횟수만큼 열었다 닫았다를 했는데 사고가 해결이 안 되면 영구 차단. 근데 사고가 해결이 되면 다시 통전 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리클로저라고 하는데, 이게 이 리클로저가 있는 목적이 이제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로를 잠깐 열어놓으면 그 사고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열어뒀다가 닫으면 정상적으로 통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유에서 설치하는 장치를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요거 단답형이에요. 암기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 가로 2번 보안상 책임분계점에서 보수 점검 시 전로를 개폐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반드시 무부하 상태에서 개방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이를 대신하여 ASS를 사용하기도 하나 66kV 이상의 경우에 사용하는 장치는 선로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 선로 개폐기는 뭐냐면 책임분계점, 그러니까 개통과 수용가 사이지요. 거기가 이제 책임 분계점인데, 이제 수용가를 점검할 때, 이때 수용가를 무부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개통과 분리시켜주는 그런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로 개폐기, 요 약호는 LS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개통 사용 전압이 66kV 미만일 때는 LS 대신 ASS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SS는 뭐냐면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예요. 근데 66kV 이상에서는 LS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 내용 암기 선로 개폐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한국전기설비에서 규정하는 용어이다. 각 정의에 대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적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PEN 도체 한국전기설비 규정 112 용어의 정리에 보면 PEN 도체는 교류 회로에서 중성성 겸용 보호 도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교류 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고요. PEL 여기 있네요. 직류 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 도체를 말한다. 직류 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 도체. 그래서 직류 선도체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 요 내용 암기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조건에 따라 논리식의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자, 조건은 이런 식으로 줬네요. 각 접점에 식별 문자를 표기한다. 요거 A접점, B접점. 그 다음에 접속점에 비접속점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접속점에 꼭 요렇게 점을 찍으란 얘기죠. 자, 그럼 논리식 한번 봅시다. 논리식을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이 논리식을 이런 유접점 회로를 그리려면 이 내용 알아야 돼요. 우선 OR 회로는 덧셈 개념이고요. 그리고 병렬 개념입니다. 병렬. 그리고 AND는 곱셈 개념이고요. 직렬 개념입니다. 직렬. 자, X바 플러스 Y 플러스 Z바 덧셈이네요. 그럼 OR은 병렬. 그래서 X바는 이렇게 비접점으로 나타내고 Y, Z바 요렇게 나타내서 덧셈이기 때문에 병렬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란 얘기예요. 병렬.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덧셈이네요. 그래서 x, y 바, z 해서 병렬. 여기가 하나가 요렇게 요거에 지워졌네요. 자, 병렬 하고 요것과 요것이 곱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 곱셈이잖아요. 그죠? 곱셈은 직렬. 엔드웨로 직렬. 그래서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요런 회로. 그 다음에 출력은 L이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유접점 회로를 그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피레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 접지 저항을 보조극 2개 A와 B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더니 본 접지와 보조극 사이 A 사이에는 86옴, 보조극 A와 보조극 B 사이에는 156옴, 보조 접지 B와 본 접지 사이의 저항은 80옴이었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피레기의 접지 저항 값을 계산하시오. 자, 요거는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해서, 자, 우선 여기 본 접지가 요렇게 있고요. 보조 접지 2개를 연결했지요. 이 상에서 이제 접지 저항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거 그냥 공식만 암기해 주세요. 2분의 1에 A, B 여기에 저항값,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값을 2개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값을 빼는 거예요. 자, 요거 문제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본 접지와 보조 접지 극 하나의 저항값이 86옴. 그 다음에 보조 접지 A와 B, 보조 접지 극 간의 저항이에요. 여기가 156. 그 다음에 보조 접지 B와 본 접지. 그러니까 좀 전에 남은 하나, 본 접지와 남은 하나의 접지 저항값이 80.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의 접지 저항값, 본 접지 저항값이 되겠죠. 그죠? 접지 저항값은 2분의 1 곱하기 2개를 더합니다. 연결된 2개를 더하고 보조 접지끼리의 저항값을 빼요. 그러면 접지 저항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콜라우시 브릿지법이라고 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참고에 쭉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요. 가로 2번 보면 요거는 단답형이에요. 그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개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는 접지도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이제 기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선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접지를 하겠지요. 여기서 접지, 요 접지하는 도체를 이제 접지극이라고 하고, 요 외함과 뭐 기기의 한 점, 뭐 외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외함과 접지극을 연결하는 요 선을 접지도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걸 접지도체.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건 요건 보호 접지가 되겠습니다. 암기가 되겠죠? 암기, 보호 접지. 그 다음에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접지 시스템.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다음 심벌에 관련된 물음에 답하시오.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그죠? 요 S하고 동그라미 네모 해놓고 여기다가 3P 30A. 요 무슨 내용이냐면 3극 30A짜리 개폐기다. 요거 S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스위치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3극 30A짜리 개폐기고 F15A는 퓨즈의 전격이 15A짜리다. 요런 내용이고요. A5는 전격 전류 5A의 전류계 부치형이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암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천정 높이가 3.85m, 가로가 10m, 세로가 16m, 작업면 높이가 0.85m인 어느 사무실 천장의 직부 형광등. 직부 형광등은 뭐예요? 사무실 천장에 딱 붙어있는 형광등이에요. 그죠?
직부 형광등 F40 곱하기 2. 요건 무슨 내용이죠? 예, 40A짜리 2등용 형광등이에요. 그러니까 형광등 한 개에 40W짜리 형광등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형광등 한 개란 얘기예요. 등기구 한 개란 얘기예요. 예, 요런 형광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 가로 1번 실지수, 사무실의 실지수를 계산하시오. 실지수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요 H가 뭐예요? 광원부터 작업면까지의 그 거리, 높이가 되겠죠. 높이. 예, 그런데 요거는 천정 직부 형광등이죠. 그래서 광원, 형광등 높이가 그냥 천정 높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업면은 0.85죠.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천정까지가 3.85m고요. 천장에 딱 붙어서 형광등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업면이, 예, 여기 작업면이 여기서 0.85m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H는 여기 형광등부터, 즉 천장부터 작업면까지 여기 높이가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해요? 천정 높이 3.85에서 작업면 높이 0.85를 빼면 되겠죠. 그죠? 곱하기 X, 여기 가로가 10m, 세로가 16m. 가로, 세로 길이죠. 그죠? X가 가로면 Y는 세로, X가 세로면 Y는 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세로 10 플러스 16 분의 가로, 세로를 곱한 값 10 곱하기 16. 요 계산하면 2.05, 실지수는 2.0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실지수 잘 나오는 거니까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직접 구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가로 2번. 이 사무실의 작업면 조도를 300룩스, 벽면 반사율이 50%, 천장 반사율이 70%, 바닥 반사율이 10%, 40W 형광등 1등의 광속이 3150 루멘, 보수율이 70%, 조명률이 61%라고 한다면 이 사무실의 등기구 수를 계산하시오. 등기구 수. 자, 요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요런 공식 있죠. 펀 데스. 예, 여기서 요 n이 등기구 식이죠. 그래서 얘가 넘어갑니다. 그럼 등기구 수 n은 fu 분의 des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요 d가 감광 보상률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감광 보상률을 주지 않았죠. 감광 보상률 대신 보수율을 줬습니다. 보수율. 자, 보수율은 m으로 표시하는데 감광 보상률의 역수예요. 그래서 식은 역수니까 d 대신 m이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d는 없어지고 es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공식은 요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공식은 fu 분의 d가 보수율의 역수라고 그랬죠? 그죠? 감광 보상률 d를 기준으로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d 대신 보수율 분의 1 곱하기 조도 곱하기 면적, 요런 식으로 식을 나타내도 됩니다. 똑같은 식이에요. 자, 우선 여기는 이제 요 식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요 식을 적용하면, 자, 우선 광속부터 볼까요? 광속 문제에서 준 게 형광등 40W 형광등 한 개 1등의 광속이 3150 루멘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기구 한 개에 40W 형광등이 두 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40W 등이. 그러면 요거 하나당 3150 루멘이래요. 그럼 등기구 한 개당 광속은 두 개 들어가니까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150 루멘에 곱하기 2 이렇게 적용한 거고요. 조명률 유죠. 조명률 0.61. 그 다음에 M은 보수율이라고 했어요. 보수율 70%. 그래서 0.7 분의 조도 300룩스 곱하기 S가 면적, 가로 세로가 10 곱하기 16.
그죠? 16m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로, 세로 곱해야 면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6. 요 공학용 계산기에다 계산하면 17.84 나옵니다. 근데 우리 등기구 셀 때, 뭐, 한 개 반, 뭐, 이렇게 세나요? 예, 그렇게 세지 않잖아요. 그죠? 한 개, 두 개, 또는 1등, 2등, 뭐, 이런 식으로 세지요? 예, 그래서 17.84가 나오면, 여기, 반올림해서, 반올림이 아니라 절상입니다. 절상. 소수점 이하는 절상이에요. 개수 구할 때는. 그래서, 올리면 18등이다. 예를 들어서, 17.01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절상이에요. 17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큰 등기구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절상,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등 나오는 거고요. 자, 그 형광등 F40 곱하기 2의 그림 기호는 형광등은 요렇게 그리고요. 이 형광들의 사양을 밑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요거 암기 그려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 다음과 같은 배선 평면도와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예전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여기 조건, 이런 조건이 있고요. 요거 점선으로 표시된 A에서 F 기구의 그림 기호를 그리시오. 이거는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A 뭐예요? A 보면 여기 있네요. 적산전력계, 여기 전력량계인데요. 전력량계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고, B는 배전반이네요. 여기 B, 여기 있네요. B는 배전반, 그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C는 백열전등, 이제 여기 C가 이제 전등이란 얘기예요. 전등은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하고요. D는 덤블러 스위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예요. 스위치는 요렇게 요게 1구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덤블러 스위치에 3로 스위치랍니다. 3로 스위치면 여기 스위치 심벌 그려주고요. 요 밑에다가 3 요렇게 적어줍니다. 3. 요게 3로 스위치예요. 얘는 1구 스위치고요. 이거 다른 겁니다. 그리고 콘센트, F는 콘센트죠. 콘센트 요렇게 그려줍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자, 가로 2번 보면 1에서 3번의 전선 가닥수를 쓰시오. 자, 1에서 3번이면은 여기네요. 여기만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보니까 여기 전등이 있고요. 요거 뭐예요? 백열등이에요. 전등. 여기 백열 전등이라고 합시다. 전등. F는 뭐예요? 콘센트. 그 다음에 E는 뭐예요? 3로 스위치. 여기도 3로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1, 2, 3번의 가닥수를 구하시오. 이런 내용인데, 자, 전원은 어디서 받을까요? 여기서 받겠죠.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콘센트와 전등을 설계할 때 전원은 따로따로 들어갑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전원, 콘센트 전원 2가닥, 그 다음에 전등 전원 2가닥 해서 요 3번은 총 4가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로 스위치예요. 그죠? 3로 스위치. 3로 스위치는 어떻게 결선이 되냐면 요렇게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3로 스위치는 이렇게 단자가 3개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전등이 연결됩니다. 전등. 요런 건데, 이제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상태면은 신호가 이렇게 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가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니까 불이 꺼진 상태고요. 여기서 얘를 움직여서 이쪽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신호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이때 불이 켜지는 거예요. 여기 스위치가 여기고, 요 밑에 있는 스위치가 여기라고 보면, 얘를 움직여서 불을 킨 거예요. 그죠? 얘를 동작해서. 요번에는 여기 반대쪽에 있는 거, 얘를 동작해 볼까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죠? 그러면 회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지금 얘가 개방된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신호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이 꺼지겠죠. 요런 걸 이제 3루 스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는 두 가닥은 콘센트로 요렇게 직접 연결이 되고요. 두 개 한번 볼까요? 전원이 가서 스위치, 요 3루 스위치 단자가 3개라고 했어요. 단자가 3개입니다. 그럼 요 전원이 하나가 가서 이 단자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남은 단자는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3루 스위치, 얘도 단자가 3개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3개잖아요. 그죠? 얘가 하나가 이쪽으로 가서 하나.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냥 똑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전등. 전등에서 전원 쪽으로 하나. 전등에서 전원 쪽으로 남은 거 하나. 요런 식으로, 입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2가닥, 2번은 3가닥, 3번은 4가닥이 되겠네요. 요 설명한 게 여기 1번은 2가닥, 2번은 3가닥, 3번은 4가닥. 그래서 그 설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전원이에요. 요게 전원. 여기서 전원, 콘센트 전원 2가닥, 전등 전원 2가닥 해서 전원 들어가는 데는 4가닥. 그 다음에 콘센트 쪽으로 가는 건 2가닥. 그 다음에 그 3루 스위치 관련된 건 3가닥.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린, 제가 보여드린 요런 회로를 그리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똑같이 그려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닥수는 2가닥, 3가닥, 4가닥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그림 기호를 우리말 명칭으로 쓰시오.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동그라미 4번. 얘는 케이블 헤드라고 합니다. 케이블 헤드.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암기.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면 평면도에 사용되는 사각 박스와 부싱의 개수를 선정하시오. 자, 사각 박스는 뭐냐면 이게 이제 천정이라고 하면 박스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사각 박스겠죠. 그래서 이게 천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각 박스도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전선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선을 입선을 시켜요. 입선시킨 다음에 여기서 뭐 결선을 하고 해서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전등을 이렇게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전선을 연결시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사각 박스입니다. 사각 박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보면 여기 조건에 보면 박스는 모두 사각 박스를 사용하며 기구 1개에 박스 1개, 그 다음에 두 개 연등인 경우에는 각 1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연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등을 뭐 2개로 뭐 단다 하면은 박스를 각각 하나씩 요렇게 쓴다. 요런 뜻이죠. 이렇게 쓰고 각각 하나씩 쓰고 후관 금속관을 사용하고요. 3m 분전반 높이. 그 다음에 3루 스위치 이외의 스위치는 단극 스위치를 사용하며 2개를 나란히 사용한 개소는 2개다. 자, 요런 거예요. 나란히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스위치를 이렇게 설치할 때 사각 박스를 사용하는데 박스는 모두 사각 박스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관을 이렇게 연결하겠죠. 이때는 나란히 2개. 여기 스위치 하나를 사용할 때는 나란히 2개를 이렇게 사용한다. 요런 뜻입니다. 요런 개소가 2개 있대요. 2개. 2군데 있대요. 2개씩 사용한 데가 2군데 있답니다. 2군데. 요렇게. 한 군데, 2군데.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사각박스 개수를 한번 세볼까요? 박스는 요거 스위치, 3루 스위치죠. 얘도 사각박스. 전등 얘도 사각박스. 콘센트도 사각박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만 세보면 알겠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뭐예요? 적산 전력계예요. 적산 전력계. 얘는 사각 박스를 사용할 수 없어요. 얘는 안 돼요. 그럼 여기까지 몇 개예요? 9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B는 뭐죠? 여기 11개예요, 여기까지. B는 뭐죠? B는 배전반이에요. 배전반 사각 박스로 사용하는 경우 보셨나요? 사각 박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자, 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개고, 23개고, 여기에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한 거, 이렇게 나란히 사용한 게 두 개소가 있다고 했죠? 그럼 두 개. 얘는 이제 표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두 개를 더해줍니다. 플러스 두 개. 하면 25개. 예, 그래서 사각 박스는 25개. 예, 사각 박스는 25개. 예, 하고, 부싱. 부싱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사각 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각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렇게 금속관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금속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네, 연결이 되는데 금속관 끝에 전선이 뭐 손상되거나 상하지 않게, 까지거나 그렇지 않게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부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금속관 하나에 부싱이 몇 개 들어가요? 한 개, 두 개. 관 하나에 부싱이 두 개씩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세 봅시다. 여기 스위치 박스로 이렇게 세는 것도 있는데, 요게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해설 보시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하시면 돼요. 금속관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금속관을. 그죠? 요거 한번 세볼게요.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3개네요. 그래서 23개, 전선관이 23개에 하나의 부싱이 2개씩 필요하니까 46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부싱은 46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선생님, 왜 얘네들은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요? 자, 보면 얘는 전력량계고요. 얘는 분전반입니다. 그죠? 얘는 케이블 헤드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요게 전선관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전선이 뭐 조건에서 나온 이런 전선을 사용하진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이 내용을 봐도 이런 전선에 사용되는 전선관, 이 전선관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을 빼고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사각 박스는 25개, 여기에 사용되는 부싱은 46개.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전력계통의 발전기, 변압기 등의 증설이나 송전선의 신증설로 인하여 단락, 지락 전류가 증가하여 송변전 기계 손상이 증대되고 부근에 있는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단락 용량의 경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 3가지만 서술하시오. 요거 단답형이죠? 암기하는 문제예요. 자, 요 단락 용량 경감 대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락이 일어났을 때 단락 전류, 즉 큰 전류를 제한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경감 대책이. 그래서 높은 임피던스의 기기를 사용해서 높은 전류를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계통을 분리해서 전류값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류 리액터를 적용해서 이건 뭐 고임피던스 기기를 채택하는 거와 동일한 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값을 제한합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요거 암기하고 가는 내용입니다. 암기. 예, 단락 용량 경감 대책 3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의 장단점 3가지를 쓰시오. 네, 이것도 역시 단답형 암기하고 가는 거죠. 중성점 직접접지는 Y결선에서 하지요. Y결선. 중성점 직접접지는 Y결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게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이죠. 이때 일선지락시. 일선지락이 뭐죠? 선 하나가 대지와 연결되는 걸 일선지락이라고 하죠.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압은 요 건전한 상의 대지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해봐야 대지전압의 한 1.3배 정도? 요 정도밖에 상승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압은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압이 높지 않으니까 절연 수준을 낮출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요 코일에 절연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지락시 대지전압이 그렇게 높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단점은 뭐냐면 일선 지락시 고장 전류가 매우 크므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리액터를 달아서 소호 리액터 접지 뭐 이렇게도 하고 고저항 접지, 높은 저항의 접지, 높은 저항을 연결하기도 하죠. 과도 안정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 큰 지락 전류로 인해 통신선에 전자유도 장애가 일어난다. 자, 여기 큰 지락 전류가 흐르면 여기 주변에 있는 통신선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락이 발생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높은 게 단점이고, 상승되는 전압이 낮아서 장점이란 얘기예요.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1번 환상 직류 배전선로이다. B점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 점의 전압을 물어봤네요. 자, 우리 요 내용부터 좀 알고 갈까요? 여기가 100볼트예요. 100볼트. 근데 여기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의 차이가 30볼트가 난대요. 그럼 여기 몇 볼트예요? 70볼트가 되겠죠. 그죠? 100볼트와 70볼트의 전위차는 30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에 걸리는 전압은 30볼트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0볼트고 여기가 100볼트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예요? 0볼트죠. 0볼트. 우리는 등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위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에서 이 점이 100볼트래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을 100볼트다 이렇게 나타낸 거겠죠. 그죠? 근데 요게 환상 배전선로랍니다. 동그란 배전선로인데 와서 또 100볼트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0볼트고 이렇게 와서 여기도 100볼트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위가 몇 볼트란 얘기예요? 0볼트란 얘기죠. 0볼트. 그죠?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여기가 100볼트고 여기가 100볼트면 이 사이는 0볼트. 그죠? 그래서 여기가 100볼트고 돌아서 와서 또 100볼트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볼트란 얘기입니다. 0볼트. 0볼트. 자, 그럼 봅시다. V는 IR이에요. IR. V는 IR. 자, 그래서 A, B 여기 사이의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의 여기 저항을 곱한 값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의 전압은 저항 0.1에다가 흐르는 전류 값을 곱한 그 전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의 전압은 자, 이 전류 I가 쭉 가다가 30A가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 전류가 여기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30A가 빠진 전류에다가 여기 저항값 0.1을 곱한 값이 여기 BD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고요. 여기도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한 전류에다가 30A를 뺀 전류값에다가 여기 저항값 곱한 값만큼 전압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에다가 30A가 빠져나가고 또 50A가 또 빠져나갔어요. 그죠? 예, 50A가. 그래서 I-30-50A의 전류가 흐를 거고요. 이 전류에다가 저항값 0.1을 곱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을 모두 더하면 몇 볼트? 0볼트. 0볼트.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0.1로 다 묶어볼까요? 0.1로 묶고 나머지 것들을 계산해주면 요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요거 다 계산하면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요거 전류가 I가 4개니까 4I. 그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하면 마이너스 140이 되겠네요. 여기다가 0.1을 곱한 값이 0이다. 그러면 이 계산값이 0이면 이 값은 0이 되겠지요. 그래서 4i는 마이너스 140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40 넘기면 4i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140이 되고요. 4 넘겨서 140을 4로 나눠주면 3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35A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35A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A, B에 걸리는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 B점의 전압이잖아요. 그죠? B점의 전압.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이에요? 35A 곱하기 0.1ohm이 되겠죠? 그러면 3.5V네요. 네. 여기와 여기의 전이차가 3.5V니까 여기 전압은 100V에서 3.5V를 뺀 96.5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96.5V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직접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2번 삼성 삼선식 3000V 200kVA의 배전선로 전압 3100V를 승합하기 위하여 단상 변압기 세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다. 각 상에 승합기 전압과 변압기 용량 kVA를 계산하시오. 단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 자, 요 문제는 우선 일단 요게 이제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승합된 전압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 그 공식은 요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 V2가 여기 승합된 전압이고 V1이 승합되기 전 입력된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공식에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나오는데, 자, 요걸 이제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뭐 요 값이랑은 조금 오차가 조금 있긴 한데 요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이런 공식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Y 델타 결선의 선간전압과 상전압 요 관계 이것 가지고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자, 요거는 변연장 델타 결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그립니다. 여기 델타 결선이 요렇게 있고 여기에 변이 연장된 요런 형태의 결선이에요. 요런 형태의 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 얘기하는 3100V고 여기 상전압이죠. 뭐 요렇게 표현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력 전압인 3000V가 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요렇게 해결하셔도 돼요. 요거를 Y 결선으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우리 알고 있는 Y 결선 하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은 몇 볼트예요? Y 결선으로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100V에 루트 3을 나눈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전압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은 몇 볼트죠? 3000V에 루트 3을 나눈 값이 여기 전압이겠죠. 그러면 여기 남은 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전압에서 3100V의 루트 3을 나눈 값에서 3000V의 루트 3을 나눈 값을 뺀 전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여기서 승합기 전압은 어딜 나타내냐면 여기 전압이거든요. 여기 전압, 여기 승합된 전압, 여기 전압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색의 전압이 요렇게 계산이 됐어요. 여기 전압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파란색 전압이 요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전압은 요 전압이에요. 요 전압. 그러면 요게 이젠 정삼각형이면 요거 하나가 60도겠지요. 그럼 여긴 몇 도예요? 30도가 되겠죠. 그죠? 30도. 여긴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전압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볼까요? 요거 계산해 보면 57.74V 나와요. 57.74V. 그럼 요 전압은 삼각함수에 의해서 57.74의 코사인 세타 값을 나누면 여기 이 전압 알 수 있겠지요. 왜냐 여기를 x로 두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x분의 여기 57.74잖아요. 그럼 얘랑 서로 자리 바꾸면 x 값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57.74 그럼 여기 30도지요. 그럼 여기다가 30도 적용하면 그럼 여기 값은 몇 나오죠? 66.67 나오네요. 66.67. 요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죠? 그죠?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66.67.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건 이제 변연장 델타 결선이라고 해서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의 전압, 요 부분의 전압, 승합된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승합된 전압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공식 암기해서 여기 적용하면 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요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로 2번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시오. 자, 변압기 용량. 우선 우리 요거 변연장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우리 단건 변압기의 승합기 한번 볼까요? 단건 변압기, 승합기. 자, 단건 변압기의 승합기는 요렇게 권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승합기죠. 여기가 낮은 전압 VL, 여기서는 이제 V1이죠. 우리 V1으로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 우리 V1으로 했으니까 입력 전압 V1, 그리고 승합된 전압 V2, 그리고 승합된 만큼의 여기 가로 1번에서 구한 승합기 전압,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거 필기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 부하 용량은 여기 V2의 전압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V2I 분의 자기 용량은 여기에 걸리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V2에 곱하기 I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필기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었지요. 얘는 높은 전압에서 승합된 전압에서 입력된 전압 뺀 V1 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요게 자기 용량. 그다음에 여기는 V2에 해서 요렇게 약분돼서 높은 전압 분의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뺀 요 식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다. 만약 자기 용량을 구한다 하면 부하 용량 넘겨줘서 곱해줘서 우리 자기 용량 구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3상이죠. 그죠? 3상. 그래서 부하 용량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고 루트 3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용량은 여기 보면 자기 용량 여기에 용량이죠. 그죠? 요게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있죠? 그래서 자기 용량은 여기다가 3을 곱해줍니다. 3. 그래서 문제에서 자기 용량 구하란 문제잖아요. 그죠? 변압기 용량이니까 자기 용량입니다. 이것도 단건 변압기의 용량 하면 요 자기 용량 얘 구하는 거예요. 부하 용량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나눠진 형태가 넘어가는 거니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전류 요렇게 약분되면 요렇게 남는 거예요. 변압기 자기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V2 분의 3 곱하기 V2 여기 승합된 만큼의 전압 네, 만큼의 전압 곱하기 부하 용량. 그래서 V2는 3100 그리고 요거 승합기의 전압 66.31 볼트 우리 가로 1번에서 구했죠 그죠? 요 적용하고 부하 용량은 여기 200kV 암페아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면 변압기 용량은 7.4kV 암페아다.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변 연장 델타 결선에서의 승합기 전압 요 승합된 만큼의 전압이에요. 그죠? 네, 그 승합기의 전압 요거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된다는 거. 요거 암기. 그리고 변압기 용량은 요 부분의 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요렇게 나왔다는 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연동선을 사용한 코일의 저항이 4000옴일 때 0도씨이었다면 이 코일에 더 많은 전류를 흘려 저항이 4500옴이 될 때의 온도를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는 자, 어느 연동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일의 저항이 4000옴이랍니다. 4000옴. 근데 이때의 온도가 0도씨래요. 근데 여기다가 전류를 더 흘려서 얘를 4500옴까지 만들면 이 코일의 온도는 몇 도가 되겠느냐. 네, 요런 내용의 문제지요. 그죠? 자, 요거는 온도 변화 후의 저항. 요 온도가 변화된 저항이 올라갔으면 온도가 변화됐겠죠. 그죠? 예, 그 온도 변화 후의 저항값 요걸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요 공식은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얘는 온도 계수 0도에서의 연동선의 온도 계수 요 내용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런 것도 문제에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요거는 234.5분의 1입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얘가 온도 변화 전의 저항 4000옴이 되겠죠. 그리고 T0가 온도 전의 온도 0도가 되겠네요. T2가 변화 후의 온도 우리가 변화 후의 온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0부터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 얘 넘겨볼까요?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제로 넘어가면 얘는 곱해진 상태니까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넘어가면 요렇게 해서 알파 제로분의 1 요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건 이제 요렇게 남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얘지요. 그럼 얘 마이너스 t 제로 넘겨주면 플러스 t 제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런 식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해서 답을 찾으면 저항 변화 후의 온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게 변화 후의 온도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R0 뭐예요? 처음에 변화 전의 저항값이죠. 4000 분의 변화 후 변화된 저항값 마이너스 1에 요거의 역수잖아요. 그죠? 예, 여기 온도계수의 역수니까 234.5 그다음에 플러스 변화 전의 온도 0도 예, 요렇게 적용하면 저항이 변화된 후의 온도 29.31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해결한다는 거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거는 암기하고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A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구하시오. A 차단기 여기 있네요.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하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으로 차단 용량 구하죠. 이 공식 암기입니다. 자,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문제에서 줬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메가볼트 기준으로 계산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10메가볼트 암페아로 계산된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여기에 차단 용량을 구할 때는 전원 쪽으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여기 적용되는 거죠. 그죠? 전원 쪽으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0.7, 0.9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니까 두 개를 더하고 이것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기준 용량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10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계산된 거죠. 그래서 기준 용량은 10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적용하면 이때 차단 용량은 625메가볼트 암페어다. 여기 차단기 전격 용량에서 선정하면 요게 되겠네요. 750메가볼트 암페어 선정. 근데 여러분 뭐 이런 문제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차단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차단 전류, 즉 단락 전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격 차단 전류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차단 전류가 아닌가요? 요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렇게 계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요 계산값이 요 단락 용량 값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 전격 차단 전류라고도 하죠. 요 단락 전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 단락 용량의 공식을 가지고도 구합니다. 이 문제에서 단락 전류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공식, 단락 용량 공식으로 구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HID 고위도 방전 램프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요 단답형이에요. 암기하고 갑니다. 고압 수은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이다. 요거 고위도 방정 램프 3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그림과 같은 Y결선에서 기본파와 제3고조파 전압만이 존재하고 측정된 전압이 상전압에서는 150V, 선간전압에서는 220V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부하측의 전압은 평형상태이다. 가로 1번 제3고조파 전압을 계산하시오. 자, 제3고조파 전압 여기 있네요. 자, 문제를 조금 이해해 보면 Y결선에서 기본파와 제3고조파 전압만 존재하고, 자, 여기에 존재하는 전압이 기본파와 제3고조파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압이 상전압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얘를 구하란 문제예요. 얘를 구하란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즉 여기 상전압에서 기본파만 빼주면 3고조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기본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Y결선에서는 상에 존재하는 3고조파는 여기 선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즉 3고조파는 여기 남고 나머지 고조파만 선간전압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파와 3고조파만 존재하는데 3고조파는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넘어간 전압은 어떤 전압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기본파 전압만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선간에 나타나는 220V가 얘가 이제 기본파란 얘기예요. 기본파. 선간에 나타나는 기본파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본파는 요 선간의 기본파를 상전압으로 바꿔주면 상전압의 기본파가 되겠죠. 그죠?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큽니다. 그러면 상전압은 루트 3 넘어가야 되니까 선간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지요. 자, 그러면 요 상의 기본파 전압은 여기 기본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간에 나타난 기본파 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3고조파는 여기 3고조파와 기본파가 더해진 여기 상전압에서 요 기본파 어떻게 계산했죠? 선간전압에서 루트 3을 나눠서 계산했죠. 요런 값을 빼준 게 이제 3고조파인데 이제 요런 내용을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계산하는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요렇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전압은 여기서 150V란 전압은 기본파와 3고조파가 더해져서 나온 값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비정연파라고 하죠. 비정연파에서 시료값. 여기 나타난 전압이 시료값이에요. 어떻게 구해요? 기본파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요 3고조파예요. 3고조파. 그러면 루트 먼저 벗겨볼까요?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해요. 그러면 비정연파의 시료값의 제곱, 기본파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구하는 건 얘예요. 얘. 그럼 얘 넘겨줘요. 그러면 3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은 비정연파의 제곱 마이너스 기본파의 제곱이다. 양변 루트 씌워볼까요? 그럼 얘랑 없어져서 요런 식이 되겠죠. 그죠? 얘는 기본파와 3고조파 시료값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죠? 얘가 상에 나타난 값이고, 여기서 요 기본파는 3고조파가 제거된 기본파만 선간전압에 나타난 이 전압을 상으로 환산한 전압이에요. 환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선간전압에다가 루트 3을 나누면 요 상에서의 기본파 전압이 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상에서의 기본파 전압 220에다 루트 3을 나눈 값의 제곱을 적용해서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여기서의 3고조파 전압은 79.791V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비정연파, 기본파와 고조파가 존재하는 파형을 비정연파라고 하죠.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외형률을 계산하시오. 자,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 제곱 분의 고조파의 시료값 제곱의 합입니다. 고조파가 여러 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고조파의 제곱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는데 얘는 제3고조파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루트 이렇게 제곱하고 없어지면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고조파의 시료값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파의 시료값은 여기서는 선간전압은 기본파만 나와서 계산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간전압에 루트 3을 나눠서 그걸 상전압으로 바꿔주면 그게 상전압의 기본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간전압에 루트 3을 나눈 값 분의 우리 3고조파의 전압 79.91 우리 가로 1번에서 구했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외형률은 62.818이다. 그래서 정답은 62.82%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형률 한번 구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7번 그림은 변류기를 영상 접속시켜 그 잔류 회로에 지락계정기 DG를 삽입시킨 것이다. 선로전압은 66kV 중성점에 300ohm의 저항 접지를 하였고 CT의 변류비는 300대 5이다. 송전전력 2만 kW, 지상역열 80%일 때 A상의 완전 지락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때 다음 각 질문에 답하시오. 단 부하의 정상, 역상, 임피던스, 기타의 정수는 무시한다. 자, 이렇게 회로를 줬고요. 가로 1번 지락계정기 DG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서 지락계정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락전류가 되겠죠. 지락전류. 근데 이 지락전류는 CT를 통해서 2차로 환산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예요. 요 전류 어떻게 구하냐? 1차에 흐르는 지락전류를 구한 다음에 CTB를 이용해서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자, 우선 1차에 흐르는 지락전류부터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 A상이 대지와 이렇게 지락이 됐대요. 여기 300ohm의 저항이 있네요. 직접 접지된 저항이 300ohm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선간전압이 66kV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할까요? 전류 IG는 저항분의 전압이 되겠죠. 그죠? 요 회로만 이렇게 보면 여기 회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이네요. 여기서의 전압이 걸리겠죠. 여기 전압은 Y결선에서의 상전압이에요. 그러면 선간전압에 루트 3을 나눈 값이 여기 전압에 걸리겠죠. 그죠? 상전압이니까. 그래서 66kV의 루트 3을 나누고요. 여기 저항값 300ohm이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300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66kV니까 기본 단위 볼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차에 흐르는 지락전류가 127.02A란 얘기고 이 전류가 CT를 통해서 2차로 변환돼서 지락계정기에 흐르는 거예요.
이때 CT 2차 측 전류 어떻게 구하지요? 1차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CT B분의 1. CT의 역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CT가 300대 5라고 했으니까 역수는 300분의 5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지락 전류에 흐르는 전류는 2.12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2번 A상 전류계 A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에 표시되는 전류값. 근데 A상은 지락됐어요. 그죠? 그래서 지락전류 플러스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죠? 지상용률 80%의 송전전력이 2만 킬로와트이다. 그럼 여기 부하가 이만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된 부하 전류가 이 선에 흐르겠죠. 이 선에 흐르는 전류 값을 CT를 통해서 2차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여기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락 전류는 우리 구했어요.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2.12A 구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락 전류는 저항만 있기 때문에 얘는 역률이 1입니다. 1. 역률이 1이고 여기 부하는 역률이 0.8이지요. 그럼 여기서의 이제 합성 전류는 역률이 서로 다른 전류 값을 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합성 어떻게 해요? 복소수로 환산해줘서 합성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복소수, 계산된 복소수 값으로 크기를 구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요건 뭐예요? 요건 이제 부하 전류겠죠. 부하. 자, 부하 전류 어떻게 구해요? 전류 I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로 구하지요. 이게 지금 부하 전류예요. 부하 전류 루트 3 곱하기 전압 66kV니까 66 곱하기 10의 3승해서 볼트 단위로 바꿔주고요. 역률 0.8 분의 부하 전력 2만 킬로와트죠. 2만 킬로와트를 기본 단위 와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한 거예요. 요게 부하 전류고요. 부하 전류는 역률이 0.8이라고 했죠. 그럼 복소수로 나타낼 때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0.8 마이너스 부하니까 이 유도성이라고 보고 마이너스가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0.8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 0.6이죠. 얘가 뭐예요? 부하 전류를 복소수로 나타낸 값이에요. 얘는 뭐예요? 얘는 지락 전류를 나타낸 값인데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기 때문에 허수값은 0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죠. 그래서 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값을 쭉 정리하면 요게 여기 계산된 값이고요. 얘가 여기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계산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하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크기 구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의 루트 씌어서 구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때 A상에 흐르는 전류는 329.25A다. 네. 우리 전류계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CT의 역수 300분의 5 적용하면 CT 2차 측 A상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5.49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B상에 흐르는 전류는 건전상의 전류예요. 그죠? 지락되지 않은 상의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에는 부하 전류만 흐르겠죠. 우리 부하 전류 좀 전에 어떻게 구했다고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분의 P 루트 3 곱하기 66kV이기 때문에 66 곱하기 10의 3승으로 계산해서 볼트 단위로 환산해 준 거예요. 곱하기 역률 0.8 분의 전력은 2만 킬로와트 기본 단위 와트로 정리하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줘서 계산하면 218.69. 근데 요거는 이제 선에 흐르는 전류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CT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그래서 선에 흐르는 전류 1차 전류 곱하기 CTB의 역수 하면 3.64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 4번 C상 전류계 C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것도 똑같이 건전상이죠. 그죠? 그래서 B상과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상에 흐르는 전류와 C상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는 거 요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다음 PL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더 다이어그램을 완성하시오. 자, 요렇게 지금 프로그램 짜는 내용의 문제는 우선 일단 답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한 다음에 내가 한번 다시 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요거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리려고 하시면 시간만 지나가요. 그래서 요 답을 보고 한번 보면 명령어 처음이 이제 스타트네요. 스타트 P00. 요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은 병렬 개념이죠. 그죠? 요거와 병렬로 P01.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스타트 not. 새롭게 스타트 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여기서 스타트 P02. 그 다음에 요거 병렬. 이것과 병렬로 연결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또 end star. 요거 end start. 요건 뭐예요? 요것과 요것을 end 직렬로 연결하라는 거구나. 요렇게. 요런 내용이라는 거 요렇게 답을 보고 우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요것과 요것이 이젠 요걸로 구분해서 요렇게 end는 이제 직렬 개념이니까 직렬로 하라는 얘기구나. 이것과 end not end 직렬이죠. P04가 직렬로 연결한 이런 회로구나. out 출력 P10 이런 식으로 요런 문제들은 답을 보고 문제를 맞춰가는 식으로 요렇게 하셔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직접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실기 2024년 제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10개년도 기출문제만 정확히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60점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암기부터 해주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 나는 답은 적는다. 이 기준으로 해서 암기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